최성일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최성일 교수님 시작해 주시죠. 예, 예. 두 번째 정책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보험위원회에서 준비했고요. 어, 제가 좌장을 보고 또 오늘 좌장으로서는 이화대학의 정수석 교수님, 현재 외과학회 보험위원장이십니다. 같이 좌장을 보고 토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픽은 제가 연자 소개를 하고요. 두 번째 토픽은 우리 정수석 위원장님께서 연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연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혜 선생님은 초창기에 한 15년 전부터 상대가치 1차 개편 그때부터 상대가치와 관련해서 외과의 업무를 하셨던 분이시고요. 아마도 내용이 좀 딱딱하신 내용이실 수는 있는데요. 상대가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업무량이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재료비나 이런 직접 비용 아니면 간접 비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마도 여러 회원님들께서 상대가치가 단순히 몇 점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재 선생님 저 강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경험이 많지 않은 저에게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대한복강경 내시경학회에 감사드립니다. 발표 제의를 받은 후 너무 복잡하고 방대하며 민감한 상황에 대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 끝에 회원들에게 상대가치의 기본 개념과 의사로서 바라보는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외과의사 입장에서 상대가치와 업무량이라는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상대가치의 개요, 개정 역사, 각 구성 요소와 구성 시 제기되었던 문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느끼는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우리나라 의료 수가 결정 기전은 처음 의료법을 바탕으로 인가제를 시작하였고 의료보험 도입 초기에 고시제로 변경되었고 2001년부터 상대가치제 도입과 함께 유형별 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대가치에서 제일 중요한 상대가치 점수는 소요된 자원 소모량을 기준으로 요양급여 의료행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점수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수가는 상대가치 점수에 매년 결정되는 환산지수와 종별 가산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2021년 기준 환산지수는 병원 77.3원, 의원 87.6원입니다.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로 구성되고 있으며 약재와 치료재료비 일부는 실거래 보상하는 체계입니다. 상대가치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의사의 전문적 노력에 대한 보상인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 주시술자인 의사를 제외한 임상인력에 대한 보상인 인건비, 장비비 및 재료비인 직접비와 병원 행정 및 시설에 대한 보상인 간접비로 이루어진 의료비용 상대가치, 마지막으로 의료사고 비용에 대한 보상인 위험도 상대가치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대가치 점수에 있어 중요한 작용을 하는 변환지수가 있는데 이는 병원 실제 비용, 즉 회계조사 비용의 임상 전문가 패널, CPEP에서 구축한 진료 비용의 합으로 나눈 지수를 의미합니다. 아래 표는 2차 상대가치 개정 시 적용된 변환지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 업무량의 경우 회계조사 변환지수를 단일화를 하여 모든 유형별에서 0.43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대가치는 2001년 도입 후 두 차례의 개정 작업을 거쳤으며 현재 3차 상대가치 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대가치가 도입된 배경으로는 기존의 의료 수가에 있어서 진료과별, 행위별 수가 간의 불균형과 함께 의료보험 수가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가 결정의 합리성이 부족함이 많아 자원기준 상대가치 점수에 근거한 수가 보상 체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상대가치 도입 시 회계조사의 대표성과 신뢰의 문제, 의사비용과 진료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문제, 연구점수 도입에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객관적 상대가치 점수 체계가 설정되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어 1차 상대가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 상대가치 개정으로 크게 업무량과 진료비용이 분리되고 치료재료를 일부 별도 보상하고 진료 위험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차 개정 역시 총점 고적 및 재정 중립이라는 원칙으로 이루어져서 진료과 간 불균형이 지속되었고 충분한 검증 작업이 시행되지 않아 진료과 간 의사 업무량 및 집적 비용 자료에 심한 편차가 발생하였고 회계조사에 의한 단일원가 변환지수를 적용하여 진료비용, 업무량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한계를 보여 2차 개정 작업을 통하여 유형별 산출을 통한 진료과 간 점수 격차를 완화하고 유형 간 재정 이동을 통한 상대가치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2017년 연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차 상대가치 개정 연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2차 개편 시 제외된 진찰료, 입원료 개편을 중심으로 가산제도의 도입 원칙 수립 및 타당성을 평가하고 2차 개정 연구 이후 투입된 자원가치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가치 점수는 간략하게 보시는 도표와 같이 크게 공급자 단체와 임상 전문가 패널에서 구축한 행위별 업무량과 행위별 집적 진료 비용을 구축하고 회계조사를 통하여 결정된 변환지수로 행위별 원가를 산출한 후 상대가치 총점 고정지수를 대입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회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상대가치 총점 고정 원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순수한 순증이 없다면 전체 수가의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먼저 의사 업무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 업무량은 주 시술자의 시간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행위시간 및 강도, 육체적, 기술적 노력, 정신적 스트레스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출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사 업무량은 1, 2차 개정 작업을 거쳤지만 초기 도입 시 업무량과 진료 비용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인건비와 업무량에 대한 객관적 근거 자료 구축이 매우 불충분하며 이로 인해 각 행위별 의사 업무량의 가치 평가, 즉 서열화, 업무 강도, 위험도, 시술자의 숙련도 및 전문성들의 요소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소요된 자원 기반에 의한 총점 총액 고정으로 인하여 다빈도의 수술과 저빈도, 고난이도 수술에 있어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과 간 의료행위 가치 비교에 대한 컨센서스 부족으로 진료 과목 간 조정 합의된 의사 업무량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과관 신뢰도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진료 비용은 집적 비용과 간접 비용으로 구성되며 집적 비용에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임상인력 인건비, 별도 보상되지 않는 치료 재료비와 행위에 사용되는 의료장비의 감가상각비인 장비비가 있고 간접 비용에는 행정인력 인건비, 사무용품 및 기타 비용이 있습니다. 진료비용 산출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2차 상대가치 개정 후 수술 유형에 있어 각 구성별 변환지수는 표와 같습니다. 집적 비용 구성에서 인건비는 회계조사 시점과 상대가치 반영 시점의 차이로 인해 현실적인 인건비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각 임상인력 간의 업무 강도, 숙련도, 전문성 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주로 수술에 참여하는 임상인력의 인건비로 간호조무사의 경우 현재 최저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10회 구축에 있어 충분한 조사 기간과 과관 조정 작업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위별 또는 과관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험도 상대가치는 의료사고와 관련된 분쟁 해결 비용 보상을 의미하며 의료사고 빈도와 관련 비용, 조사를 통해 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형별 위험도입니다. 위험도 점수는 유형별 분리되어 적용하고 있으나 진료과별, 난이도에 따른 행위별 보상 기전은 미비한 상태이며 위험도 비용 산정 시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만 추출하여 산출하나 실제로는 의료분쟁 비용은 모든 병원 비용이 포함하여 보상하므로 충분한 위험도 보상이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상대가치 점수 산출에 있어 발생하는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해 봅니다. 우선 의사 비용과 진료 비용, 즉
인건비와 비인건비를 분리하여 재조정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외과 의사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량의 경우 총점 고정 원칙 배제 후 외과계 전체 행위에 대해 정확한 서열화 작업과 더불어 업무 강도, 환자 위험도 가중치, 주 시술자의 숙련도 및 전문성을 보상할 수 있는 기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집적 비용에 있어서도 임상 인력비의 현실화 작업과 함께 임금 인상률을 고려한 임상 인력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상 인력에 대한 업무 강도, 전문성 및 숙련도에 대한 보상 기준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형비인 장비비와 재료비 구축에 있어 기본 행위에 대한 장비 및 치료 재료의 과간 유형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단순화 작업과 더불어 조사 기간을 줄인 회계 조사를 정례화하여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험도 역시 정확한 자료 조사와 함께 과간, 행위별 의료사고 배상 비용을 현실에 맞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구지혜 교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무 방대한 내용 잘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도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신 내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실제로 현재 외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의사 업무량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다른 마이너과나 이런 데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 있는데요. 의사 업무량은 의협에서 상대가치 연구단과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려지는 그런 점수이기 때문에 여러 번 외과학회, 분과학회들 다 의협에 건의를 하였고 제안을 하고 요청을 하였습니다만은 다른 과들이 동의를 해요. 아까 말씀 중에 총점 고정이라는 말이 있죠. 총점 고정을 순증을 통해 타파하지 않는 한 다른 과에서 외과가 올라가면 다른 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직접 비용 관련해서도 인건비 보시다시피 분당 200원, 300원입니다. 거의 헐값이죠.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현실이고요. 이것 또한 시간이라든지 장비나 재료에 대한 것들은 현재 심평원에서 표준화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외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에서 업무량, 인건비는 다 똑같이 적용되고 장비비 이런 것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타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 가치가 처음 태생부터 좀 외과에 불리하게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2차, 3차 개편이 되면서 해결이 잘 못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외과학계 보험의사로서 큰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더 많은 다른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외과의 수가 인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코멘트이고요. 최상현 선생님, 네. 네. 지금 뭐 온라인으로 올라온 실시간 질문은 없고요. 좀 답답합니다. 의사 업무량에 대한 조정을 하기가 너무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힘드니까 답답하긴 한데 그렇다고 뭐 계속 넋놓고 있을 수는 없고 아까 앞에 세션에서 얘기한 것처럼 복강경 치료 재료대를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야간 응급수술에 대한 가산이라든지 아니면 난이도 높은 수술에 대한 가산 등을 받아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외과 수가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물론 뭐 복강경 수가가 올라가는 것도 물론이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될지는 참 고민스럽습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용역 결과가 있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주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수가에 어찌됐든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반영을 하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실 말씀은 많을 것 같은데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번 세션 여기서 마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상일 교수님 마무리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가 됐습니다. 이번 세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